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투쟁은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아프리카인이 직접 겪은 고통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에 나 자신을 바쳐왔다.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 맞서 싸웠고 또한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반대해 싸웠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사회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루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이상을 위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1964년 4월 20일 내란 혐의 리보니아 재판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동지 그리고 남아공 국민 여러분,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모두를 위한 자유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린다. 나는 여기 여러분 앞에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천한 종으로 서 있다. 당신들이 지칠 줄 모르고 영웅적인 희생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됐다. 그러므로 난 남은 내 인생을 여러분의 손에 맡긴다. 1990년 2월 11일 27년 동안의 옥살이 끝에 석방돼서 케이프타운 시청 발코니에서 한 연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새로 태어난 자유의 영광과 희망을 돌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범법자 신세였던 우리는 오늘 우리의 땅에 세계 각국을 초청하는 귀중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정의와 평화, 인간의 고귀함을 위한 공동의 승리를 쟁취한 우리 국민과 함께 자리하기 위해 찾아온 국제사회의 귀빈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결국 정치적 해방을 이뤄냈다. 우리는 아직도 빈곤과 박탈, 성차별 등 여러 차별에 묶여있는 우리 국민을 해방시킬 것임을 맹세한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람에 의해 사람이 억압받는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유가 흘러넘치도록 하자. 아프리카의 신의 축복이 있기를. 1994년 5월 10일 남아공 초대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 연설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마쳤다면 그는 평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다. 난 그런 노력을 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영원히 잠잘 수 있을 것이다. 1996년 만델라 어록집. 1908년에 태어난 넬슨 만델라 초대 남아공 대통령, 흑인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서로를 지극히 존경했었던 그의 명복을 빕니다.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0,000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날씨는 참 맑습니다. 서울 날씨, 합정동의 날씨 매우 맑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어제는 매우 뿌여 있었죠. 그게 별다른 이유 없이가 아니라 사실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예전엔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면 정도가 약했거나. 네, 하지만 이제는 봄에 황사만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 이 미세먼지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상당 부분 중국이죠, 중국. 예, 중국은 아직도 석탄을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베이징의 대기는 겨울에 정말 심각할 정도라고 하죠. 스모그라고 있죠. 스모그는 스모크와 포그의 약자, 안개와 연기가 합쳐진. 산업혁명 시절에 그 영국 런던에서 말이죠. 원래 영국 런던은 안개 도시기도 하고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그 안개와 바로 산업혁명 때 썼던 그런 연료. 산업혁명의 주 원료가 바로 석탄이었으니까요. 증기기관을 썼으니까요. 석탄을 원료로 했으니까 얼마나 매연이 많았겠습니까? 그땐 뭐 지금처럼 공장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 그 용수를 구하기 쉬웠던 고문 용수를 구하기 쉬웠었던 그런 대도시의 공장이 바로 있었으니까요.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매연이 그 대기 오염이 큰 문제가 된 거죠. 그것이 어느 날 안개가 끼어서 이 공기 순환이 정지되었을 때 매연과 섞여서 사람들의 호흡기에 영향을 주어서 노약자를 중심으로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한 것이죠. 그런 날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그때 바로 스모그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 예를 들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구로나 영등포에 그 굴뚝산업이 번창했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만 해도 서울의 대기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베이징이 지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가 아니겠습니까? 세계 2위입니다. 총 생산량, 세계의 공장이 지금은 중국이죠. 19세기에는 세계의 공장이 영국이었습니다만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올인하느라고 어떤 이 공해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은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피해를 베이징 시민, 중국 인민들뿐 아니라 바람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모두 무엇이든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는 그런 모든 것은 이어져 있는 그런 생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방문한 사람들에게 항상 제가 자랑하는 전망을 9층에서 바라본 전망 괜찮거든요. 스튜디오 왼쪽으로 보면은 저쪽에 성산대교와 난지도였던 그 하늘공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또 이 합정동 망원동의 단독주택 단지들 아직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또 고개를 돌아서 밑으로 그 가운데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산초등학교의 정겨운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저 낙산뿐 아니라 낙산이래. 저 연희동뿐 아니라 저 멀리 북한산 자락까지 훤하게 보이는 그런 장쾌한 전망을 여기 방문하는 분들에게 자랑을 하곤 했는데요. 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918년 출생입니다. 아까 제가 1908년이라 그랬나요? 18년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3.1운동 일어나기 1년 전. 그리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해 태어났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70이 훌쩍 넘었을 때였고요. 지금은 95. 그러니까 8, 9, 10, 1, 2, 3. 우리나라 나이로는 96입니다. 네. 몇 년 전에 공직에서 모두 은퇴를 했었고요. 이분이 위대한 거는 그야말로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일원으로서 투쟁을 시작했지만 진정한 흑인 해방뿐 아니라 진정한 인간 해방, 백인과 흑인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그것을 추구해왔다는 그런 것이 위대한 것이죠. 용서를 할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진실화해규명위원회 그렇게 번역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인 정권 하에서 저질렀던 흑인에 대한 인권 탄압 그리고 린치 심지어 살인 행위까지 모두 밝혀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보복을 하진 않았다는 그런 거 보면 김대중 우리 대통령님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사형수였었거든요.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요. 근데 넬슨 만델라는 28년을 복역했다고 해서 세계 최장기수라고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죠. 왜냐? 우리나라에는 3, 40년 복역한 장기수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요. 92년에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 선생뿐 아니라 세계 최장기수는 우리나라의 김선명이었던가요? 43년.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케이프타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의 수도라기보다는 이 남아공의 중심지죠. 거기 올라가면 바로 인도양과 태평양이 그 갈라지는 대서양이구나. 참 인도양과 대서양이 갈라지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런데요. 케이프타운의 명소인 테이블 마운틴, 그야말로 테이블처럼 평평하게 생겼다 그래서 테이블 마운틴인데 거기 올라가서 앞바다를 바라보니까 정말 섬이 있었습니다. 로벤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28년을 복역을 했습니다만 정치범들이 거기에 수용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영화화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축구 리그도 있었어요. 죄수들끼리 무료할 수 있고 따분할 수 있고 또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을 축구 리그를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걸 활력소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28년을 살아있으면서 이 상징처럼 아프리카 남아공의 민주화운동,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살았으면 결국은 만델라를 품에 안고 만델라 정신을 기리면서 흑인 지도자들과 함께 싸웠던 흑인 민중들의 결국은 승리로 인해서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석방이 되고요. 1990년에 그리고 94년엔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죠. 최초의 합법적인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인종화합을 선언했지만 백인들은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지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불식시켜준 게 95년도에 바로 취임 1년 후에 남아공에서 열려있는 럭비 월드컵이었대요.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잘 뛰어다니는 그런 사슴 노루처럼 생긴 스프링복스라는 그런 동물 애칭으로 불렸던 국가대표팀이 요하네스버그 남아공 제2의 도시인 조벅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열린 결승전에서 뉴질랜드를 꺾었어요. 예. 근데 그 경기장에 있었던 관중이 6만 3천 명이라는데 모두 백인이었대요. 왜? 럭비는 백인들의 스포츠였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스프링복스의 초록색 유니폼은 흑인들에겐 증오의 상징이었대요. 차별의 상징이었으니까. 근데 만델라는 바로 그 초록 유니폼을 입고서 나가서 주장, 역시 백인인데 프랑스와 삐에나르라는 사람에게 우승컵을 건넸대요. 그리고 그 삐에나르는 우리는 오늘 6만 3천 명이 아닌 4,200만 명의 응원 속에 경기했다. 라고 말했고 만델라는 감사하다면서 그를 끌어안고요. 남아공의 아들들이 이런 장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복스의 구호, 새 구호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팀, 하나의 조국이었다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거였죠. 과거사 문제에서도 잊지는 않지만 용서한다는 원칙을 내걸어서 밝힐 건 밝혔지만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에이즈로 숨진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고백했고요. 2005년도에. 남아공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4분의 1이 에이즈 환자였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도덕적이지 못한 전쟁이라면서 극렬 반대하고요. 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이 한창일 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어 갖고 남아공에서 열리는 그런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뮤지션들도 남아공에서 초청한 콘서트에는 거부했었고요. 심지어 남아공의 그 유명했던 와인도 피노따주라고 하는 고유의 품종이 있는 그 와인도 수출의 제약을 받을 정도였죠.
그러니 서방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는 격렬히 반대를 했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저 역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단편 몇 가지,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보면서 주절주절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인류의 그 위대한 영혼 중에 한 분이었죠. 네. 그러나 여기도 사실 영어권이잖아요. 영연방이고 보어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계 정착민들, 보어인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보어 전쟁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 말에 승리해서 영국이 남아공을 지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영연방이 일원이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그 주목을 받게 되고 회자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넬슨 만델라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더 위대한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또 그분을 중심으로 또는 그분의 선후배 동지들 그리고 민중들의 치열했던 감동스러운 투쟁 이것 역시 남아국의 그것과 비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중의 투쟁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네. 남아공이 지금도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도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비록 역사의 수레바퀴가 반발자국, 어쩌면 한 발자국 뒤로 지금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넬슨 만델라의 영혼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대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민중들이라면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이렇게 거칠고 간략한 어설픈 넬슨 만델라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자 1호님 대구에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노래는 역시 라이브가 좋더군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이 가수입니다. 아부 결코 아니고요. 간만에 2% 타이틀곡 나란히 가지 않아도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런 훌륭하신 분이 별일님 우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나오네요. 감사해요. 이메가스토님 우리가 만델라를 바라보는 만큼 해외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으니 참 부끄러운 나라네요. 노벨상 후보에 올랐을 때 주지 말라고 편지가 쇄도했다고 하죠. 행복한 둥이맘님, 예, 반갑습니다. 화창은 오후에 딱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중심의 괴로움님, 투투 대조교, 그렇죠.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장이었는데 과거 백인 정권 취하뿐 아니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부인까지도 조사를 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만델라 대통령도 투투 대주교도 위니죠. 위니 만델라. 나중에 이혼을 합니다. 예, 옥바라지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꽤 유명한 여성 정치 지도자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요. 재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이키 정 실장님 어려움에 처한 후에야 감사할 일이 많음을 안다. 감옥에 있다 나오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 언제든지 원할 때 산책하고 길을 건너고 상점에 들어가 신문을 사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에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것에 늘 감사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박을 당한 뒤에야 그런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만델라의 나 자신과의 대화 중에서 같이 가자님의 신청곡 자메이카 페어웰 잘 들으셨죠? 네. 다그 신사님 오드 투 마이 패밀리 드라마의 젊은이의 양지에서 전도연 나올 때 테마곡이었다고요? 아 그렇군요. 나대로님 샤스타데이지님 문광님 중년 공시생님 아 이분은 저 다른 게시판인가 보군요. 네.
정천의 의원이 다녀왔군요. 보자. 또 다른 분들. 훈타님. 우연히 반복되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에리 프롬이 말했던가. 철학적인 질문이군요. 주니 유리맘님. 메리 크리스마스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희님. 야, 머그컵, 추억의 머그컵이네요. 이게 벌써 추억의 머그컵이 됐습니다. 낙검수 4명의 캐리커처가 들어있는 머그컵. 그저께인가요? 사흘 전인가 4명이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두둥, 깨방정님, 일베의 관용원 사치다. 이게 뭡니까? 시사평론가인 김영민 국민TV PD가 자신의 공직선거 후보 병역사항 신고서에 적힌 고향을 조작해 유포한 일베 누리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군요. 5일 한겨레와한 전화통화에서 오전에 내부에서 전화가 왔다. 여기저기서 김 PD 고향이 전북 부안이라며 강원도 춘천으로 되어 있는 인물정보 프로필을 바꾸라는 요청이 왔는데 사실이냐? 일베 누리꾼들이 내 고향이 전라도라고 말하며 호남 출신인 게 부끄러워 고향을 속이고 다녔다는 말을 꾸준히 흘렸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거 참. 야, 이 참 추악해요. 모든 것을 정의로 귀결된다는 것이 사필 규정. 이것을 패러디해 갖고는 모든 것을 여색을 탐하는데 남색을 탐하는 데 있다 그런 사필 귀색 이런 것도 있지만 뭡니까 이건.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전라도로 수렴되는 겁니까?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추악한 것이죠. 심지어는 전라도 가갖고는 대우받으려면 식당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면 안 된다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글들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날조입니다. 오히려 제가 만나본, 제가 알고 있는 호남 사람들은 영남 사람들에게 더 잘하려고 그럽니다. 왜? 가뜩이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을 때 당시 호남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의 대목격이었던 조아라 선생 집에 세배를 갔겠죠. 인사를 하러 여러 민주화운동 하던 후배들 다 어르신급들이었습니다만 인사하고 세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사이에 시리에 빠진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너무 기뻐하는 티 내지 말아라. 그분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직접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만이, 차별을 당해본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배려고 용기 아니겠습니까? 치기 어린 어린애들의 장난, 그런 거라 그러면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베를 비롯한 그런 비이성적인 이런 분들의 준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이죠. 노정열 씨는 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노정열 씨랑 지난주에 광주 조합원 한마당 같이 출연했었잖아요. 그때 출연했던 부분을 편집을 해서 그걸로 오늘 방송을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3층에서 있었던 조합원 한마당 3시간 넘게 있었던 그 조합원 한마당에 노정열 씨와 함께 했던 순서를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정열 씨가 직접 여기 이 자리에 스튜디오에 앉아있지는 않습니다만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진짜 별일. 오늘 복받은 날인가 봅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둘이나 연거푸. 덕분에 짜증나던 일도 즐거워집니다. 여행 스케치 노래를 부탁을 하신 분 계시고요. 피터 폭님. 같이 가자님은 토토의 아프리카. 제네시스의 지금 이 노래 리듬이 왠지 아프리카 리듬을 생각나기도 하네요. 영국과 미국의 팝들 영감이 떨어졌을 때 제3세계 음악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음악 어법을
빌어와서 자신의 음악에 접목시키기도 했습니다. 폴 사이먼은 일찍이 잉카의 민요를 도입을 해서 엘콘들 파사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서인도 제도와 중남미의 다양한 리듬, 삼바 리듬, 룸바, 또 차차차, mambo 이런 것들을 그들의 음악에 폭넓게 인용을 해서 사실 재즈 음악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이 중남미의 다양한 리듬에 빚진 바가 많이 있죠. 이분은 바로 노정열 씨와 지난주에 했던 방송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서 저는 오는 걸 하겠습니다.